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현대 아틀란티컵 2차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미트일란과의 경기를 펼쳤던 울산현대는 합계스코어 0대 1로 미트일란에게 패배를 거뒀는데요. 박용우가 중요한 이유를 이 경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경기 결과 말씀드렸지만 52분 올손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미트윌란이 합계스코어 1대 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경기 전체 리뷰를 좀 해보자면 쉽게 만나기 어려운 팀을 상대로 울산 현대는 여러 가지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4-3-3, 4-4-2, 4-2-3-1, 또 마지막에는 4-4-1-1 정도의 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시험을 해봤고, 이 포메이션을 짜는 과정에서 박용우가 없을 경우 보야니치와 이규성이라는 삼선 조합을 어떻게 가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보였는데요. 앞에서 첫 경기에 있었던 3-4-3은 어느 정도 통할 것 같기 때문에 3-4-3이 아닌 백4를 쓸 때, 특히 교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4-3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백4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야니치, 이규성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박용우라는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또 반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도 합니다. 상대 압박이 후반에 더욱 강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후반에 과연 울산이 원하는 축구를 강한 압박 속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실 이 기회가 보야니치와 이규성에게 간 걸 홍명보 감독과 이경수 코치, 이런 코치들은 훨씬 더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기를 통해서 압박이 강할 때 삼선에서는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셋을 이 2.5선이 주 포지션인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셋을 만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박용우가 있었다면 더 잘 풀리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용우가 있을 때 압박이 강한 건 박용우는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보야니치와 이규성은 울산에서 있으면서 삼선에서 이 둘이 뛸 때 이런 강한 압박은 처음 느껴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좋아할 만한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외 전반적인 압박 패턴들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선수들의 피지컬이 온전히 안정이 되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잖아요. 그런 팀을 당연히 가볍게 볼 수 없는 팀이고, 그런 만큼 울산이 어려워하는 상황이 리그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메이션별로 좀 뜯어보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나왔던 포메이션인 4-3-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에서는 조용 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그리고 중앙에는 이규성, 박용우, 강윤구, 공격진에는 박호, 주민규, 엄원상이었는데요. 빌드업은 4-3-3 그리고 전문 삼선 미드필더인 박용우가 있을 때에는 늘 비슷합니다. 3-1 빌드업이죠. 박용우를 라볼피아나처럼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규성이 그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풀백들은 가끔 내려오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측면 공격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역할이고,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박용우의 1차 탈압박 이후에 롱패스가 가능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김영권, 박용우, 정승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주민규를 타겟맨으로 이용해서 롱볼 전개하는 그런 플레이도 다수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 전개를 보면 좀 시원시원하게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게 좀 많이 보였습니다. 엄원상의 스피드를 이용한 순간적인 역습 장면도 몇 차례 있었고, 아무래도 엄원상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드로서의 장점이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잘 드러나는 만큼 그런 점들이 좀 보였던 라인업이 또 4-3-3에서의 역습 전개 장면이었고요. 이선길에는 스위칭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윤구와 박호의 스위칭도 있었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스위칭한 이후에 박호가 중거리를 때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이제 울산이 만들고자 했던 장면 중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롱볼 전개를 할 때 주민규가 내려가면 강윤구가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좀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 번에 바로 넘어가는 롱볼 전개, 이 한 번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된 롱패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했고, 그런 상황에서 좀 크로스를 전개하고자 했는데, 이때 서령우나 이명재 선수가 올려주는 크로스의 질이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마틴이나 주민규를 영입한 걸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빌드업 패턴을 좀 상세하게 보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상세하지만 꽤 간단하죠. 박용우가 가운데 내지는 뭐 오른쪽 왼쪽으로 내려가 주면서 볼 순환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고, 이규성은 그 빌드업에 약간의 도움을 더 주는 모습이고요. 넘어가서 주민규를 타겟맨으로 할 때의 공격은 이 3명의 최후방 선수 김영권, 박용우, 정승현이 1자 탈압박 이후에 주민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주민규를 타겟맨으로 주고, 이 선에 있는 3명의 선수 박호, 강윤구, 그리고 엄원상이 공격 전개에 가담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4-3-3에서의 수비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이지만 수비 장면에서는 보통 4-2-4 내지는 뭐 4-2-3-1 정도를 가져가는 울산이죠. 라인을 최대한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전반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도 좀 남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라인을 최대한 높게 많이 가져갔고요. 이 사이에서 이제 후방에 있는 백보와 중앙에 있는 박용우, 이규성 사이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중앙에서에 있었던 박용우와 이규성이 압박에도 가담하면서 순간적인 숫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고, 또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마인드셋이 정립이 되면서 카운터가 있을 때에도 후방 선수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서 막 실수가 나오고 그런 장면은 딱히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압박에 대한 스탠스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압박에 대한 스탠스를 온전히 가져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넘어오는 볼들은 뭐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그런 선에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압박이 풀린 이후에 수비 상황에서는 전문 3선 미드필더인 박용우의 존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3선에서의 포지셔닝, 그리고 뭐 수비 상황에서의 어떤 터프함, 이런 것들은 박용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4-3-3 수비 장면에서는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선 측면 자원들의 수비 가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4-3-3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자면, 2023 시즌에도 4-3-3은 주 전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박용우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인데요. 이번에도 45분만 뛰고 교체가 됐죠. 하지만 어쨌든 1.5군 정도의 전술 내지는 전력을 갖고 나왔던 미틀란이어도 그래도 좋은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꽤 좋은 공격 전개 그리고 압박 시퀀스를 만들어 나갔다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패스들에 부담 없이 또 줬다는 것이 돋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박 패턴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압박 시퀀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4-3-3을 사용했을 때 울산현대가 역시 또 쉽게 뚫을 수 있을 만한 팀은 아니겠구나, 또 이경수 코치가 들어오면서 전술적으로도 일부 발전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4-3-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넘어가서 4-4-2로의 변화가 됐습니다. 강윤구가 빠지고 마틴 아담이 들어오면서 4-4-2가 이어졌고, 그것은 이제 2선 자원들이 이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빌드업은 역시 3-1 빌드업이었습니다. 전반전 30분 정도 가량의 마틴 아담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박용우가 일단은 볼란치로서 안정적으로 볼 전개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4-4-2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빌드업 패턴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서 좀 볼 전개를 해줬는데, 이 후반전이 시작되고 박용우가 없이 보얀치, 이규성이라는 비전문 3선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빌드업 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그 점 역시 이 2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는데 약간은 애로사항을 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능력치는 좋다 보니까 탈압박이 되기만 하면 다양하게 빌드업을 하거나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초반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또 보야니치와 이규성의 볼란치 조합이었고요. 뭐 공격 전개를 했을 때에는 주민규의 종적인 활동 반경을 좀 더 깊고 넓게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틴 아담과 주민규가 모두 앞에 있다면 고립될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주민규를 좀 더 활동량을 많게 가져가면서 마틴 아담은 가운데 어느 정도 두고 주민규의 활동 반경을 좀 넓히는 방향을 좀 사용을 해줬는데요. 다만 뭐 이게 아주 온전하게 모두 잘 풀러갔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4-4-2 라인업에서도 빠르게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풀백의 언더래핑도 종종 있었는데요. 다만 빌드업이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실점 장면도 그러한 장면 속에서 좀 파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4-4-2 수비 장면을 보면 기본 상황은 역시 4-2-4 내지는 4-4-2였습니다. 스피드 있는 윙어 그리고 풀백의 적극적인 압박 가담으로 볼을 따내는 그러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자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한꺼번에 눌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틴 아담, 주민규가 최대한의 속력을 발휘해서 또 눌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체력적 문제도 있고 피지컬적인 문제도 있고 스피드가 조금 빠른 편은 아니다 보니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닐 때는 뭐 수비적인 틀 유지 정도만 시행하는 아주 위협적인 압박을 시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4-2를 좀 돌아보면 수준급의 스트라이커 2명을 한 번에 기용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 보였던 포메이션입니다. 역시 전반전, 중후반에 있었던 이 박용우의 그리고 서령우의 플레이가 돋보이면서 좋은 장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후반전 보야니치와 이규성의 라인은 갑자기 강해진 압박에 약간은 당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K리그1에서 이만큼의 압박을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팀이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이런 압박을 대처할 만한 기회가 왔다는 건 이 코칭 스텝에게는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투톱과 보야니치, 이규성을 모두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의 일환 중에 4-4-2가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2-3-1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4-2-3-1은 이선 선수들 3명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장면입니다. 에사카, 아타루, 김민혁, 이청용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에도 빌드업은 역시 3-1이었습니다. 보야니치 내지는 이규성 선수가 내려가면서 빌드업을 하는 역할을 좀 부여받았는데, 다만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 보야니치는 스피드가 느리고 이규성은 피지컬이 좀 약하죠. 이 두 명의 장점이 또 보일 때가 있다 보니까 볼 전개가 끊기는 장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수들이 1차 탈압박만 되면 좋은 전개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런 점을 좀 살리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공격 전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타루, 김민혁, 이청용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포메이션 중 하나로 4-2-3-1을 골랐다고 좀 보였습니다. 이규성, 보야니치는 순차적으로 높이를 바꿔가면서 수비 가담 내지는 공격 가담에 약간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선 자원의 창의력에 조금 더 무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세부 전술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비 시에는 김민혁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민혁이 4-1-4-1 정도로 보이는 내지는 4-4-1-1 정도로 보이는 4-4-1-1이 좀 더 맞겠네요. 4-4-1-1 정도의 압박 패턴을 가져갔는데 윤일록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에사카가 중앙으로 가고, 그럴 때 윤일록이 왼쪽에 들어가 있을 포메이션이 만들어지면 그럴 때는 거의 4-4-2에 준하는 압박 패턴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2-3-1을 좀 더 리뷰를 해보면 이선 자원들의 창의력 그리고 하드워커로서의 능력을 모두 살려주기 위한 포메이션 중 하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박용우가 3선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야니치와 이규성 이 두 명의 선수가 3선으로서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면서 포메이션을 구성했다면 이렇게 가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축신 메타가 이선 자원들에게 좀 적용이 되는데 이 선수들에게 세부 전술도 좀 함께 넣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그리고 더 파괴력 있는 라인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일록의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좀 살아남에 따라 4-2-3-1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이 일부 보였기 때문에 이 윤일록 선수의 부활, 굉장히 울산에게는 반갑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썸네일에 나왔던 대로 왜 박용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박용우가 중요한 이유는 공격 과정과 수비 과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울산이 3선의 라볼피아나성 움직임을 빌드업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선의 탈압박 능력,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패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박용우라는 선수의 존재는 피지컬로 버텨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내는 차이가 보야니치, 이규성이 있을 때보다는 꽤 큰 편입니다.
1차 탈압박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이후에 볼 전개를 하는 경우에 패스 정확도,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보여주는 숏패스 빌드업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박용호는 모두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수비 과정에서도 울산의 현 중앙 자원 중 가장 피지컬적으로 터프하게 붙을 수 있는 선수가 박용호 선수입니다. 뭐 경기를 보시면서도 보시겠지만 이 박용호가 피지컬적으로 붙어주면서 대인 수비를 할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훨씬 더 있는 편이고요. 삼선 미드필더 내지는 원볼란치로서의 마인드셋을 이미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용호 선수의 존재는 울산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 덴마크의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다는 점은 K리그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보야니치 이규성을 안 쓰진 않겠죠. 보야니치는 K의 퀄리티와 패스질이 좋은 편이고, 이규성은 탈압박 능력과 공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 두 명의 조합은 꽃이라면 한 번쯤 또 사용해보고 싶은 조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용호의 체력을 또 안배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명의 삼선 조합은 꼭 살려가야 하는 조합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은 적응 과정에 있습니다. 3선으로 기용되기에는 아직 2.5선에 훨씬 더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코칭 스태프들이 전술을 짜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적응을 하기 이전까지는 박용호 선수가 버티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울산의 어떤 포메이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박용호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울산에게는 오히려 좋은 평가전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투일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울산 현대 3차전까지 어떻게 치르고 K리그1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